안녕하십니까. 화재 영역학부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김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윤리적 구속에 의한 보금자 방미 제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막에 있어서 그 서멀 스테빌러티나 스트럭처 포메이션에 대한 연구는 루브리케이션이나 라미네이션, 저데이션 또는 코팅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주로 초점이 맞춰있던 부분은 주로 웨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웨팅이라고 하면 어떤 고체 표면에 액체가 얼마나 잘 퍼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액체를 고체 표면에 잘 퍼지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심사였습니다. 반면에 디웨이팅 현상은 그 망막이 파괴되고 또한 파괴됨으로 인해서 보분자 드롭들이 형성되는, 즉 이러한 다양한 그 기존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원치 않는 공정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 방향은 이러한 디웨이팅 공정을 가급적이면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폴리머 방막의 디웨이팅 현상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non-wettable 서피스에다가 폴리머를 스핀 코팅하게 됩니다. 코팅하게 되면 비록 이 서피스가 non-wettable 하다고 하더라도 폴리머 방막이 형성되는데 대신에 아주 불안정한 폴리머 방막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를 Tg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불안정성 때문에 결국 디웨이팅이 폴리머 필름이 찢어지고 결국 이런 고분자 드롭들이 형성되는 디웨이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디웨이팅 메커니즘은 크게 홀 포메이션이나 스피너덜 디웨이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홀 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어떤 뉴클레이션 사이트로부터 홀이 생성되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디웨이팅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스피너덜 디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의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특별히 없더라도 기존의 폴리머 각막이 갖고 있는 어떤 인스테빌리티에 의한 웨이브가 증폭되면서 그로 인해서 디웨이팅이 일어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 그림들은 가장 전형적인 디웨이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로 홀 포메이션의 그로스라고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홀 포메이션 단계에서는 고분자 각막 전면에 걸쳐서 불규칙적인 작은 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홀들이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점점 커진 홀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림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거쳐서 결국 평형 상태까지 가면은 이러한 커진 홀들이 만나서 어떤 림을 형성하고 이 림들이 다시 끊어져서 이런 드롭들로 인해서 셀룰러 스트럭처를 이루는 이런 파일러 모포로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의 경우 비록 고분자 패턴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롱레인지 오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실제 적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규칙적인 오더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웨이팅 현상의 오더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더된 폴리머 드롭들은 어떤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토닉 디바이스 등에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이 논문은 99년에 KOS에 나왔던 결과인데, 여기서 사용된 폴리머는 폴리스타이렌을 벤젠에다 녹였습니다. 벤젠에 녹인 후에 코팅을 한 후 그냥 가열 없이 놔두게 되면은 이런 사이드로부터 필름이 쭉 이렇게 벗겨지면서 이런 일정한 어레이의 폴리머 드롭들이 형성을 되게 됐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99년 APL에 나왔던 결과인데요. 이 실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폴리머를 코팅을 한 후에 다시 실리콘으로 된 이런 기존의 포토 공정으로 만든 이런 마스크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이 스페이서는 주 기판사의 거리를 띄워놓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놔둔 후 어니닝을 하게 되면은 이 폴리머와 마스크 사이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폴리머가 위로 끌려 올라가서 이와 같은 정렬된 패턴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의 결과와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의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만 있지만 여기서는 원힐링을 하면서 어떤 전기장을 걸어줬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폴리머를 코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평평한 판을 대고 전기장을 걸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코팅된 폴리머에는 어떤 인스테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장에 의해서 이 인스테빌리티가 증폭되어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갖는 폴리머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밑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그 위에 된 어떤 기판에 이런 패턴이 있는 기판을 사용했습니다. 패턴이 있는 기판을 사용하여 전기장을 보게 되면 패턴 끝에 전기장이 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렇게 패턴이 있는 부분에만 보분자 구조가 생기게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000년에 나온 매크로몰레큘러 벡터의 엔지력에 나온 결과에서는 어떤 서피스를 케미컬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폴리머 드롭을 오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과정을 간단히 보시면 어떤 실리콘의 패턴이 있는 실리콘 마스터에다가 PDMS, 일레스토머인 PDMS를 붓고 경화를 시키면 떼어냅니다. 이 복제된 PDMS 몰드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PDMS 몰드에다가 하이드로필릭한 잉크를 묻히게 됩니다. 묻히게 된 후에 서브스트레이트는 골드를 사용했습니다. 골드는 하이드로포빅한 서피스입니다. 여기다가 이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 방법으로 PDMS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표면 위에 이 묻어있던 부분이 전사가 되어서 하이드로포빅한 표면 위에 하이드로필릭한 패턴을 전달시킨 다음에 위에 다시 폴리머를 코팅했습니다. 폴리머를 딥 코팅 방법으로 디핑을 해서 얹은 다음에 디위팅을 시키자 그 하이드로필릭과 포빅의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정렬된 그 구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그 폴리머 디위팅 현상의 오더링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저희도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앞의 경우와는 달리 어떤 피지컬 컨파인먼트를 이용해서 폴리머들을 오더링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PDMS 몰드를 이용해서 어떤 피지컬한 그런 효과를 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적용한 방법은 캐필러리 소스 리소그래피라는 방법인데요. 간단히 과정을 보시면 어떤 서스트레이트 위에다가 폴리머를 코팅을 합니다. 폴리머를 코팅한 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어떤 일레스토머로 된 몰드를 대고 가열하게 됩니다. 가열하게 되면 어떤 캐필러리 포스에 의해서 폴리머들이 몰드의 채널을 따라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풀링한 후에 몰드를 떼어내면 이러한 채널을 따라 폴리머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만드는 이 CFL 테크닉의 경우 그 주 목적이 이 몰드의 패턴을 복제하는 데 있습니다. 몰드의 패턴을 복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주로 하이 몰레큘러의 폴리머를 사용했었는데요. 저희 이번 실험에서는 주 목적이 디웨이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로우 비스코시티와 하이 모빌리티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로우 몰레큘러의 폴리머를 사용했습니다. 실험 과정을 보시면요. 먼저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폴리스타이렌을 코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폴리스타이렌은 몰레큘러의 3900짜리고 TG가 98도씨인 분자를 사용했고요. 이 위에다가 PDMS 몰드를 접촉을 시켰습니다. 접촉을 시킨 후에 TG 이상으로 가열하게 되면은 이 고분자의 유동성이 생기고 계속 가열해서 어닝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몰드의 채널을 따라서 고분자들이 생기고 몰드를 제거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채널들 사이에서 어떤 디웨이팅된 패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생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필름 두께는 대략 23에서 75나노미터 정도고요. 그 온도는 130도에서 150도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 그 디웨이팅에 의한 오더링된 패턴의 그 파이널 모폴로지인데요. 여기서 실험을 실행한 조건은 150도씨에 24시간 동안 어닝을 했고 사용한 몰드는 10마이크로짜리 양각 박스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필름 두께는 23나노미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각형 부분들이 그 PDMS 몰드와 기판이 접촉해 있던 부분입니다. 접촉해 있던 부분이고 이 사이사이 부분이 채널 부분이었는데 그 폴리머 드롭들이 이 사이사이 부분에 이와 같은 형태로 정렬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네 박스가 만난 이 사이에는 이러한 원형의 드롭이 생겼고요. 이 두 박스가 인접해 있는 이 사이에는 이러한 길쭉한 형태의 드롭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래 박스가 됐던 자리에 이러한 테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테두리는 캐필러리 포스에 의해서 고분자들이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생긴 것입니다.
위에서 주는 포스는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몰드를 위에 대고만 있고요. 가열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생깁니다. 두 번째 결과도 마찬가지로 위에 팀 모델링된 패터닝 모습인데요. 다른 점은 다른 몰드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요. 여기서 사용한 몰드는 지름이 2마이크로짜리 양각 실린더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형 부분이 몰드가 닿았던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사이사이 부분에 드롭들이 정렬이 균일하게 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더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를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앞의 경우와 다르게 보다 이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다소 낮은 130도를 사용했고요. 다른 조건은 앞과 동일합니다. 먼저 보시면 첫 번째의 경우에 초기에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는 고분자들이 몰드 벽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서 이러한 벽을 타고 올라간 고분자들이 사각형을 모두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사이사이에 있던 고분자들이 이 채널 사이로 모이게 되고 이러한 두꺼운 라인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도 동일하게 계속되고요. 시간이 더 지나서 60분 됐을 때는 이런 라인들이 점점 드롭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네 박스가 인접해 있는 이 부분에는 이와 같이 큰 드롭이 생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박스 인접한 두 개 사이에는 작은 드롭이 형성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롭들은 모두 아직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결된 부분들이 점점 얇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최종적인 고분자의 패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보였던 그러한 패턴들의 오더링 현상이 필름 두께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조건이 150도에서 24시간을 했고, 동일한 10마이크로짜리 양각 박스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23나노짜리 폴리스타인의 필름을 썼고요. 오른쪽에서는 55나노짜리 필름을 썼습니다. 분명히 보시다시피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데요. 얇은 방망에서는 이와 같이 오더링된 고분자가 관찰되는 반면에 55나노미터의 두꺼운 필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디웨이팅에 의한 오더링 패턴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에 있어서 그러한 필름 두께나 아니면은 패턴 크기가 오더링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캐필러리 웨이브 시오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캐필러리 웨이브 시오리식은 이와 같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져온 것은 어떠한 캐필러리 웨이브의 파장이 패턴 사이즈보다 클 때는 저희가 실험하는 것에서 PDMS 몰드가 어떤 피지컬한 그런 월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람다가 패턴 사이즈보다 클 경우에는 월에 람다가 막히기 때문에 캐필러리 웨이브가 막혀서 어떠한 오더링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이 컷오프 웨이브 벡터부터 계산할 수가 있고요. 컷오프 웨이브 벡터 Q sub C는 이와 같이 하머 콘스턴트와 서피스 텐션, 필름의 서피스 텐션 그리고 남아있는 필름의 두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식과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 선 앞에서 식에 의해서 계산한 식이고요. 식이 지금 HR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세로축은 필름의 두께를 의미하고 가로축은 사용한 몰드 패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동일한 두께를 봤을 때 람다가 패턴 사이즈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 람다가 패턴 사이즈보다 큰 경우에는 이 위 영역에서는 어떠한 오더링도 관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람다가 패턴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 즉 이 밑에 영역인데요. 이런 점과 같은 경우 보시면 웨이브렌스보다 패턴 사이즈가 더 크게 됩니다. 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아래 영역에서는 오더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패턴 사이즈와 오더링과의 관계를 알아냈고요. 앞에서 보셨던 필름 두께와의 관계도 동일한 패턴을 봤을 때 필름이 두꺼운 경우에는 오더링이 발생하지 않고 필름이 얇은 경우에는 오더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어떤 피지컬한 컨파인먼트를 이용해서 폴리머 드롭들을 디웨이팅을 통한 드롭들을 오더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모더링 진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패턴 사이즈와 어떤 방막 그 두께와 그 모더링 관계와의 관계를 알아내는데요. 어떤 람다가 패턴 사이즈보다 클 때는 모더링이 일어나지 않았고 람다가 패턴 사이즈보다 작을 때는 모더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